안녕하세요. 네, 코로나19 관계로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허접한 장비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. 강의는 한 강의당 대충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제작이 될 것 같고요. 페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페이지씩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시험이 계약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여기 부분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꼭 들어주시고, 그 다음에 한국지리 교재는 그 다음으로 계속 만약에 이 사태가 좀 길어진다면 수능특강 교재를 가지고 주요 내용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능특강 교재를 좀 사시던가 아니면은 EBS 홈페이지에서 관련 파일을 좀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지역 구분 먼저 시작을 하겠고요. 우리나라 지역 구분은 대략 한 10분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나라는요, 헌법상으로 북한 지역도 다 우리나라 영토 범위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북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지역 다 합치는데요,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북부지방, 중부지방, 남부지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, 북부지방은 북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북한 지역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부지방은 크게 따져서는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도,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전라도 지역,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, 제주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도들의 이름은요,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기준으로 도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컸던 도시가 전주하고 나주였거든요. 그래서 전라도. 그 다음에 여기도 경상도 같은 경우도 경주, 상주 여기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경상도.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강릉과 원주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름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 지역은, 이 내용은 뭐 수능에 나오거나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조금 넣어서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북부지방인데요,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을 나누는 기준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뭐 우리가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악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졌고요. 지금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어진 휴전선을 가지고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. 북부지방은 크게 세 부분, 관북지방, 관서지방, 해서지방 이렇게 나누는데요. 여기 보면 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여기 강원도에도 관동지방 이렇게 하는데요. 이 관동지방, 관서지방, 관북지방 기준을 나누는 건요, 여러분들 교재 밑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천령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이 천령관은 예전 고려시대 때 아주 중요한 군사적 노충지 중에 하나였는데요.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천령관의 서쪽에 있느냐, 천령관의 북쪽에 있느냐, 천령관의 동쪽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요, 지금 관북지방에 해당되는 데는요, 함경남도, 함경북도 이 지역이 되겠죠. 함경남도, 함경북도.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행정구역 개편이 돼가지고 지금은 양강도라는 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뭐 다음에 수업 시간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.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식사하시는 선생님, 당황스럽네요. 오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찍어놨는데 식사 시간입니다. 네, 김진규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서지방은 평안도, 여기도 평양하고 안주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. 그래서 평안도라고 부르고요. 거기에 이제 자강도라는 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해서지방이라는데요. 해서지방은 여기 서울을 항상 기준으로 서울의 그 바다 쪽 서쪽에 해당된다 해서 해서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. 황해도로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는데요. 북한이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두 개의 도로 나눴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부지방인데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충청도 지역입니다. 충청도도 역시 충주, 청주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 해당되는
주요 자치단체는요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그 다음에 광역시 중에는 대전광역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지도에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. 세종특별자치시, 여기가 이제 새로 신규 행정구역으로 들어가서 광역자치단체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관동지방, 강원도에 해당이 되는데요. 강원도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핑크에다가 이렇게 강원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지금 여기는 백합반인데요. 백합반 컴퓨터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도권입니다. 수도권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서울특별시, 우리나라에는 특별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들어보셨죠? 그 다음에 경기도,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. 우리나라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남부지방입니다. 남부지방은 여기 보시면은 충청도하고 경상북도 이렇게 라인이시는데요. 이쪽으로 이렇게 소백산맥이 지나가고요. 이쪽으로는 금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경계는 금강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살고 있는 호남지방인데요. 이제 호남지방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 전라북도에 가면 김제라는 곳이 있거든요. 김제라는 곳에 예전에 큰 저수지, 사만시 시대에 만들어진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저수지가 호수의 남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수지를 호수로 보고요. 그 호수의 남쪽에 해당된다. 그래서 호남지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. 호남지방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, 그 다음에 전라북도,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,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경상도 지역인데요. 경상도는 영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. 영남지방. 이 영자는 고개의 영자거든요. 고개는 예전부터 이제 산을 넘어다니는 길을 고개라고 하는데,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소백산맥이라고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산을 넘어다니는 길을 만들었는데요. 여러 가지 고개들이 있습니다. 추풍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조령인데요.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그 고개는 이 문경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조령이라는 고개였습니다. 이 고개를 고개의 영자, 그 조령의 남쪽에 해당된다 해서 영남지방이라고 부르고요. 인구는 이 호남지방보다 한 2배 반 정도 더 많습니다. 한 13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. 해당되는 도는요, 경상북도고요. 그다음에 경상남도, 광역시가 많습니다. 우리는 광주밖에 없는데, 여기는 울산광역시 들어보셨죠?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, 광안리 해운대 유명한. 그 다음에 이번에 좀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죠. 대구광역시, 이렇게 3개의 광역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지방, 특별히 지방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.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그 행정 업무를 다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은 좀 자율성을 두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이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요,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몇 분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방송이 나오려고 하네요. 네. 혹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뿅!